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쇼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야, 프랑스 어떡하나요? 뒤통수를 맞아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눈이 튀어나도록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에게 뒤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사업, 잠수함 사업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무인 공중급유기, 이걸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F-35C하고 이렇게 공중급유하는 테스트를 성공했습니다. 이제 미 항공모함 훨씬 더 작전 능력이 강화될 텐데요. 어떤 소식인지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사상 최초로 무인 공중급유기와 F-35C 전투기 간의 공중급유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MQ-25와 F-35C의 전력화가 이루어지면 향후 미 항모 타격전단의 타격 범위는 비약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해군이 보잉과 함께 F-35C 전투기와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 간의 공중급유 실험에 성공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일리노이주 마스쿠타에 있는 미드 아메리카 센트루이스 비행장 인근에서 실시되는데요. 육상에서 발진한 MQ-25와 F-35C는 대평원 상공에서 사상 최초의 무인 급유기와 유인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간의 공중급유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MQ-25는 이전의 실험에서 FA-18 슈퍼 호넷과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기종에 대한 공중급유 실험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F-35C에 대한 공중급유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 해군 고정익 함재기 3종에 대한 급유 능력을 모두 입증해 보였습니다. MQ-25는 6.8톤의 연료를 싣고 최대 930km 범위 내에서 공중급유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F-35C의 내부 연료 용량인 8.3톤에는 한창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 공중급유기 부재로 작전 반경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 해군의 전술기들의 작전 반경을 50% 이상 확장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MQ-25의 탱크 용량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항모에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후년께 해외 배치 항모 전단에 배속되어 실전에 투입되는 MQ-25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동안 XQ-25였죠. XQ. 그러다가 이제 MQ로 재식명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미군이 재식명을 부여했다. 즉 재식 채용했다. 그 말입니다. XQ-25에서 MQ-25 재식명을 받았습니다. 스팅레이. 바로 이건데 뭐 딱 보기에도 스텔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외부 연료 탱크 지금 달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급유를 해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투기는 이륙할 때 한 30% 정도의 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애프터버너 켜고 확 달리죠. 그래서 항공모함도 역시 사출기로 쏴주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연료를 이함 당시에 소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진에 갔다가 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함하자마자 연료를 확 소모를 했는데 그 하늘에서 급유를 딱 해줘서 다시 연료 탱크를 딱 만 탱크로 채워주고 나면은 이 전투기들의 작전 반경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런데 미군이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공중급유기가 중형 공중급유기 이제 다 퇴役하고 지금 현재는 슈퍼호넷 전투기에다가 이 외부 연료 탱크 600갤런짜리 이거를 이제 4개를 주렁주렁 달고 그래서 이 슈퍼호넷 전투기도 적 만나면 안 되니까 그냥 사이드와인더 2발만 달고 이렇게 해서 채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슈퍼호넷 전투기를 많이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전투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슈퍼호넷 전투기에다 왜 그거 하냐? 이제 임무를 뛰었던 전투기들이 돌아와서 착함을 하는데 이게 착함 실패해버리면은 연료 부족으로 추락해버리죠. 그냥 바다로 꼬르륵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착함 실패를 한 전투기들에게 급유를 해주어서 다시 한 번 더 착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전투기들이 임무 뛰고 돌아올 때 슈퍼호넷 전투기에다가 외부 연료 탱크 4발 주렁주렁 달고 하늘에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륙할 때 넣어주지 못하니까 작전 반경 줄어들고 또 슈퍼호넷이라는 전투기에다가 이 임무를 주기 때문에 이 미 해군이 가지고 다니는 48대의 전투기 중에서
일부가 이 용도로 써야 되니까 사실은 전투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이런 식으로 빼버리니까 실제 전체 전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이 이중 마이너스 상황이 있죠. 그래서 미군이 이렇게 스팅레이 이 무인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뭐 스텔스도 아니고 해서 정찰기로는 안 되겠고 이걸 공중급유기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덩치가 좀 작아요. 작지만 어차피 뭐 여기엔 8.3톤 들어가고 여기 6.8톤인데 이륙하고 넣어주니까 이거 뭐 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한 방 다 넣어주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일부 빈 상태에서 넣어주고 또 돌아올 때 한 번 착함 실패하면 또 넣어주고 조금 넣어주고 그래서 한 번 더 착함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러면 되니까 슈퍼호넷에게 임무를 해방시켜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데 6.8톤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덩치 조금 키우면 어떨까? 이런 요구사항은 미 해군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미군이 내년부터는 아마 뭐 이렇게 테스트를 다 했으니까 내년부터 이 스팅레이가 미 해군 항공모함에 탑재가 되어서 진짜로 이제 작전 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미 항공모함의 전투기 작전 반경이 확 늘어나죠. 능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대됩니다. 우리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핵 잠수함보다 더 비싼 재래식 잠수함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았던 호주의 어택급 잠수함 사업이 결국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파기 사유는 놀랍게도 미국과 영국의 지원하에 호주가 공격 핵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호주가 차세대 수중 전력 구축을 위해서 900억 달러를 퍼부어 12척의 잠수함을 건조 운용하는 역대급 프로젝트의 계약을 파기할 예정이라고 ABC 뉴스가 현지 시각 9월 15일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프랑스 TCNS와 슈프랑급 공격 원잠의 통상 동력 버전인 쇼펜 바라쿠타형을 어택급이라는 이름으로 척당 약 3.5조 원으로 도입해서 수명주기 비용 포함해서 척당 8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는 재래식 잠수함 사상 유례가 없는 비용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 쿼드의 핵심 동맹이자 대중국 전선의 최선봉을 자처하고 있는 호주의 전략적, 군사적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영국과 협의해 미, 영, 호 3국 안보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이 공격 원잠 기술을 호주에 이전해 호주가 핵 잠수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초 호주는 콜린스급의 후속으로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긴 했었는데요. 외교 정치적 문제와 비용 문제가 겹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본의 소류급 개량형과 프랑스의 쇼펜 바라쿠타를 비교 검토해서 지난 2016년 프랑스와 잠수함 기술 도입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서 기존의 어택급 프로젝트는 폐기되고 미국의 버지니아급, 영국의 아스투드급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격 원잠을 개발해 호주에서 국내 건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호주는 공격 원잠 외에도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판매 논의도 진행하고 있어서 호주가 2030년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신의균의 국방TV 그리고 이 군사TV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노조가 말아먹은 뭐 이런 이제 수식어를 제가 여러 번 따라섰죠. 호주 잠수함 노조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까지도 그냥 교체를 시켜버렸죠. 국방부 장관이 니들이 카누를 만들다 해도 나는 안 믿는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그 말 했다가 이제 잘려버렸습니다. 아니 5,000톤도 안 되는 재래식 잠수함 이를테면 우리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 이런 정도 수준의 잠수함을 한 척당 3조 5천억 원에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 수명주기에 드는 비용 다 합해서 한 척당 8조 7천억 원 해서 총 사업비 12척 하는데 100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잠수함 12척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류급하고 프랑스하고 비교를 했는데 일본 소류는 우리는 뭐 직도입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호주 잠수함 노조가 아니 우린 직도입 싫어 무조건 라이센스 해야 돼 라고 해서 이제 일본은 거의 뭐 성사 단계까지 갔다가 아웃됐고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하고 하자 해서 했다가 자꾸 이제 호주가 조건을 바꾸고 더 강화시키고 하니까 프랑스가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까지 갔다가 그래도 100조니까 프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이 호주까지 가서 다시 협의하고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영국 그리고 미국이 야 니들 핵 잠수함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거 왜 하냐. 호주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래서 갑자기 호주가 핵 잠수함 보유국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영국, 미국, 호주의 AU 그리고 영국의 UK 그리고 미국의 US 이렇게 해서 AUKUS라는 이름으로 3개국 연합 거의 뭐 군사동맹체가 지금 따로 설립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토마호크, 제즘 ER, LRASM, 대한미사일 뭐 이런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그 스텔스 폭격기 B-21 이것도 정말로 줄 것 같은데 또 호주에게는 지금 미국이 EH-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도 핵 잠수함 하고 싶은데 정치 외교적인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스타트를 못 하고 있죠. 그런데 비핵국인 호주가 이제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됩니다. 선행국가 생겼죠. 물론 그 앞에 또 브라질이 또 핵 잠수함 미국의 인정 그리고 프랑스의 지원으로 핵 잠수함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비핵 국가로서 핵 잠수함을 가지는 게 브라질, 호주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선행 국가에 있는데 우리도 좀 하자. 한미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어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프랑스는 뭐 되냐? 세대했다 이겁니다. 또 닥쳤던 게 그냥 뭐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됐는데 그래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영국 수상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100조 원짜리니까. 자, 그런데 5,000톤도 안 되는 디젤 잠수함을 한 척당 3조 5천억 원에 건조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또는 영국의 아스트급 잠수함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핵 잠수함을 만들면 이것도 도대체 한 척에 얼마 정도에 질까요? 호주 잠수함 공사의 어마어마한 노조 파워에 힘입어서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호주 국방 예산이 감당할 수 있을지 또 호주에서 정말 진짜로 라이센스 생산해서 어마어마한 가격을 때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제일 좋은 건 직도입하면 됩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미국 해군 납품가로 최근에 3조 원 가량 30억 달러 정도 했고 그리고 아스트급 영국 잠수함은 최근 납품 가격이 한 2조 원 이상 이랬으니까 직도입하면 그 정도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하는데 호주는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100조 원이 아니라 앞으로 150조, 200조 원의 사업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아무튼 호주가 핵 잠수함 가지면 이 남중국해에서 완전히 중국이 긴장을 하게 되겠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 도와주냐? 호주는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싸우는 최선봉에 서겠다고 했으니까 호주의 해군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면 미국의 한 개 대형 함대가 따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정말 뭐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호주의 선행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비핵인데 우리도 미국 동맹인데 핵잠수함 하게 좀 해줘 해서 우리도 핵잠수함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아울러서 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